이 저기 가장 핵심 포인트죠. 네, 이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안녕하세요. 그란데TV 구독자 여러분, 박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채용 소식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오늘 나온 이제 채용 소식 뭐죠, 대표님? 오늘 그 뭐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KT 하반기 공채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오케이. 네.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을까? KT. 저기 이석채 회장이 네. 채용 비리 때문에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뭐 이런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역발상으로 이용을 하면 그렇게까지 혼쭐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채용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정말 신경을 써가지고 나름대로 공정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렇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KT 하반기 공채와 관련돼서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일단 요강을 네. 대략적인 핵심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KT만을 보면 KT와 이제 KT 8개 그룹사가 한꺼번에 같이 이제 그 채용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을 진행하는 하는데 거죠. 네. KT만을 보면 작년 하반기보다 한 40% 증가한 420명 정도를 이제 채용하겠다 이렇게 예상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8개 그룹사를 전부 통틀면 540명 정도를 뽑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참여한 그룹사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제 자막으로 나가겠지만 KT 스카이라이프, KT 텔레캅, KT 커머스 뭐 이런 류의 회사들이 이제 눈에 띕니다. 네. 그리고 뭐 KT의 경우에 모집 분야는 8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보도가 됐는데 경영, 마케팅 영업, 네트워크, IT, 기업 영업, 연구개발, 신사업개발, 뭐 예. 경제경영연구 등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서 접수는 이제 다음 달 9월 2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6일까지니까 보름 동안이네요. 보름 동안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서류 전형 이후에 인적성 검사. 인적성 검사가 그 유명한 인적성 검사지 않습니까? 그쵸. 유명하죠. 인적성 그다음에 검사. 이제 면접 전형. 그다음에 이제 건강검진 해서. 이렇게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최종 합격자는 12월 말경에 이제 12월 중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정식으로 이제 출근을 하는 거 임용되는 거는 1월부터. 내년 1월부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제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 저기 가장 핵심 포인트죠. 이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굉장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기 때문인데 네. 그게 지원자 그 서류 평가를 할 때 네. AI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러면서 AI 시스템. 거기에 지원자의 직무라든지 인성 부합도 등을 평가하고 네. 표절 여부를 검수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네. 도대체 이걸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 이게 그러게요. 일단 하나 첫 번째 이렇게 관심 가는 그런 대목이고요. 일단 이번 채용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KT가 그런 그 통신 관련된 이런 회사이기 그죠. 때문에 주요 핵심 키워드는 뭐 5G 내지는 4차 산업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니까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고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걸 쓸 때 적절하게 자기 어떤 그 경험이나 이런 거를 녹여 넣을 필요가 있다 하는 이제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스타 오디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KT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예. 정말 조금 그 굉장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 인기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예. 일단은 뭐 AI 이번에 도입한다고 했는데 네. 요 만약 스타 오디션에서 합격을 한다. 예. 그러면 이제 서류 전형은 이제 패스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스타 오디션에서 만약에 5분 동안 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이제 자유롭게 표현해가지고 합격을 했을 시에는 이제 이제 취업을 진행할 때 인적성 검사를 바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혜택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5분 동안 나가가지고 자기의 어떤 끼나 열정 같은 거를 쫙 보여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서류 전형이 면제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류 전형 면제가 굉장히 그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은 그래도 메리트가 있지 않나. 네. 이번 또 AI 시스템까지 도입이 됐는데 아무튼 지금 이 스타 오디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스펙적인 요소들은 일체 보지 않고 그죠. 말 그대로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뽑는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여러 문호로 개방시켜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정말 괜찮은 것 있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AI 시스템을 서류 평가에 도입을 했다라고 네.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해야지만 그 AI 시스템에 걸려 들어가지고 네. 걸려 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불운하게 탈락을 하지 않을지. 탈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과거에 AI식의 어떤 서류 전형을 네. 했었던 그런 관여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비춰봤을 때 이제 제가 그 눈감땡이라고 이렇게 이제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눈감땡이 뭐냐? 눈 감고도 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 볼 감고도 필요도 탈락이죠.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땡친다. 이런 경우에는 네. 근데 이게 뭐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판결이 되냐? 판명이 나냐? AI 시스템에 의해서 그죠, 이제는 걸러져 가지고 그냥 눈 감고도 않고 그냥 그냥 거기다 바로 땡. 땡친다. 그래서 눈감땡 자소서를 피하려면 최소한 이 5가지에 해당되는 네.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KT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신중히 보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회사 이름을 틀리게 쓰는 자소서인 경우에요. 근데 이제 쉽게 회사 이름을 왜 틀리게 쓸까라고 생각을 방금 하겠지만 생각했거든요. 의외로 이게 많습니다. 의외로 많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들이 이제 그 추측컨대는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써놨던 거를 이렇게 돌려서 옮겨오는 이제 과정에서 미처 회사 이름을 못 다 바꾸지 바꿨구나. 못했다 뭐라든지 회사 이름이 꼭 시작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중간중간에 중간에도 나오고 하는데 다른 거는 다 고쳤는데 하나만 못 고쳤다든지 이런 경우들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두 문장으로 끝나는 자소서 이건데 요게 이제 의외로 또 이렇게 요즘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네.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하고 막 하면서 또 임박해서 지원하고 뭐 어차피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요구하는 그 분량은 뭐 1000자 이내다. 그러면 뭐 7줄 8줄 이렇게 막 써야 되는데 네. 그거를 딱 2줄 쓰고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절대적인 분량을 못 맞춘 거죠. 그거는 다 태도가 네. 불순하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억울한 거는 사실은 네. 그 최소 요구 분량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AI를 통해 가지고 그냥 입력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은 쓸 만큼 썼다고 해가지고 5줄 정도 썼는데 그 AI가 판독하고 있는 최소 요구 숫자에 뭐 한글 자모로 바이트 수로 해가지고 뭐 두세 바이트가 모자라 가지고 땡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억울하겠죠. 너무 억울하죠. 네. 그래서 넘치는 것도 문제지만 최소한 한 80에서 90% 정도 요구하는 거에 어떤 그런 분량은 유지를 해줘야지만 그냥 눈 감고도 그냥 땡 처리되는 이런 자소서의 신세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침표가 없는 자소서가 의외로 많아요. 마침표요? 네. 마침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이제 추측하고 있냐면, 네. 그 어딘가에 이제 그 파워포인트 네. 안에 혹은 뭐 아래 한글이나 뭐 이런 워드 프로세스로 쭉 작성을 해놓은 거를 자 복사해가지고 이게 이제 가져오는데. 가져오다가 미처 마지막 한 문단만 했습니다 해서 다만 빼고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쭉 읽다가 마침표가 없다. 이거 역시 AI를 통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금방금방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피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AI 그 시스템이 도입된다라고 하면 마침표가 없는 자소서 이런 거는 뭐 거의 100% 걸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마침표가 없는 자소서가 이제 세 번째의 경우고, 그 다음에가 이제 특정 문장이나 문구가 반복되는 자소서 이런 건데,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특정 문장이나 문구라고 하는 거 뭐냐, 이제 AI로 이렇게 자동으로 뭔가 그 검수를 해내고 하려면 그 시중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모범 답안이라든지 네. 뭐 1분 자기소개 뭐 이런 이제 거 뭐 그런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사전에 다 입력을 해놓으면 돼요. 그죠. 예, 서버에다가 입력을 해놓고 이제 빅데이터 바탕으로 예, 되는 거군요. 이거하고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어느 정도 겹치는 문장이 이렇게 한 개의 문장 전체가 다 겹치는지 이러면 바로 잡아내요. 예, 바로 잡아내기 때문에 그런 문장이나 문구 이렇게 반복된다, 내지는 어딘가에서 표절을 했다라고 하면 거의 걸러진다. 이 AI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이런 거야말로 그 간과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기계적으로 이건 하기 바로 때문에.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종종 저희들이 봤던 그런 그 자소서의 그 저기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이제 그 요구하는 이제 질문. 그 작성 요구하는 질문이 네. 한 6개다. 네. 그럼 2번에 그 작성된 내용하고 네. 6번에 작성된 내용 중에 일정한 부분이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똑같다. 복사해 와서 변형을 하다가 채 변형을 못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전달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게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그 요행으로 이렇게 과거에는 사람이 볼 때는 좀 통과될 수도 있고 뭐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AI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거는 뭐 그 걸러져 가지고 다 이게 자동으로 탈락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일단 AI는 통과했다. 네. AI는 통과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내용을 보기죠. 읽어보고 네. 정성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이제 금방 주의하셔야 눈에 되죠. 들어오는 것이 평가하는 서류 전형 그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서 평가하는 사람들을 네. 이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하루에 1시간에 네. 최소 20-30개 정도로 계속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는 그 1번이다. 그럼 1번 문항에는 어떤 유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게 거의 컴퓨터 같이 이렇게 머리에 입력이 돼버리거든요. 하다 보면. 예.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난 어떤 얘기가 나온다. 왜 이러지? 한 번 더 보고. 예. 이런 식으로 질문에 맞지 않는 어떤 답변을 한다. 이러면은 읽다가 바로 눈감땡인 거죠. 바로 예. 거기에서 그냥 예. 그래서 물론 뭐 한두 번 더 이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해가지고 네. 가급적 그 이제 지원자 분들의 어떤 뭐 열과 성을 다해서 쓴 그런 그 자소서를 뭐 함부로 대하고 이러지는 않죠, 당연히. 그죠. 그렇지만 이분들도 이제 사람이고 또 시간에 쫓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답변 내용이 이거 질문하고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 이러면은 금방 그 느낌이 와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고 바로 이렇게 이제 배제시키는 이런 식의 결과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KT의 AI 시스템 도입을 통한 서류 전형 여기에서 허무하게 눈감땡이 안 되려면 지금 말씀드렸던 5가지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KT 하반기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더운 여름날에도 취업 준비 열심히 하셔서 원하시는 목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